누구나 다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예, 고민하는 내용인데 어마무시하게 큰 게 잘못돼 있어. 뭐냐 그러면은 제 동영상 강의를 들었는데 제 동영상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을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 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본인은. 예. 그걸 다 무시했으니까 본인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질의가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질문을 했다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은 이 5가지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제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거에 대한 취지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잠깐 이상하게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고 혼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번 봐볼까요? 장판지를 작성한다면 장판지를 왜 작성해? 장판지 작성하지 마세요. 장판지는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고요. 예. 우리는 숙제용으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전부 암기 후 서브노트를 전부 암기 누가 하라 그랬어? 암기는 서브노트 답안 쓴 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암기하는 것은 교재를 암기하는 거예요. 교재를. 서브노트랑 교재는 별개야. 서브노트는 합격하기 전에 본인이 쓴 거고요. 교재는 합격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울 게 무엇을 가지고 외워야 돼? 교재를 가지고 외워야 돼. 암기 후 조금씩 작성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암기 후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암기 후. 제가 수업 시간에 1주차에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은 정독, 속독, 정독, 속독, 합격할 때까지 속독이야. 그럼 이 속독이 암기라는 뜻인가요? 그럼 이 정독이 암기라는 뜻인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독을 암기라고 이야기해 줬나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암기 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그 이야기인 즉슨 본인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첫 번째 정독은 서브노트 만드는 게 숙제하는 거. 숙제가 첫 번째 정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숙제한 것을 계속 속독해서 보시라고.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속독해서 보는 거야.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암기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되는 거야. 숙지한 것을 그냥 계속 속독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되는 거야. 암기하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은 암기를 해야지. 근데 암기 후라고 그랬잖아. 암기 후. 이거 전부 다 언제 암기를 할 거예요? 암기 안 돼요. 진도 나가야지. 자, 2번째 볼게요. 기출문제 빈도 순위가 높은 순으로 암기를 하고. 자, 2번째도 또 암기가 나와. 볼까요? 첫 번째도 암기, 암기. 2번째도 암기, 내용을 암기.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암기한다 그랬어요? 공부를? 교재를. 그래서 지금 질의 내용의 1번과 2번이 계속 암기라는 단어만 계속 나와. 무엇을 하라 했어요? 정독하고 속독하고 정독하고 속독하고 합격할 때까지 속독하라 그랬어. 다독을. 왜? 다독을 전체를 아울러서 해야 교재 한 권을 저희 학원 교재 얇잖아요. 이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속독하고 여러 번 다독을 해야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속독을 26번을 했더니 전체를 아울러서 이게 여기 있었지 저게 여기 있었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누가 26번 보고 합격했어요? 제가 저 머리 나빠. 암기 안 해. 암기는 일부분 해야지. 뭐 공식 외워야지 당연히. 공식을 외우는 거지 뭘 통째로 외우기는 기출문제를. 이전까지 공부 내용을 무시. 왜 무시야? 본인이 그 전에 외웠었던 공식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져가셔야죠.
본인이 그 전에 조금 간단하게 명료하게 만들었었던 표가 있다면 가져가야죠. 본인이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었던 그래프가 있다면 그래프 가져가야지. 뭘 무시해, 무시는. 이거 아니면 저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 이거는 쫓아가면서 하려면 해야지. 근데 본인은 이미 쓰는 방법은 알았어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암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무엇을 암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서브노트를 암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서브노트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꾸. 왜 교재를 왜 무시하고 자꾸 서브노트를 암기를 하냐 이거지. 합격하기 전에 쓴 건데. 합격한 사람이 쓴 교재를 외우세요. 자, 네 번째 질문 볼게요. 지금처럼 암기 후. 또 암기가 나왔어. 왜 암기 후 답안 검토가 아니라 암기를 했을 때는 안 보고 풀어보기야. 풀어보기. 저한테 숙제 검토 받는 답안 검토는요, 안 보고 풀어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답안 정리하기야. 답안 정리. 이 답안을 정리해서 제대로 된 답안을 쓸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를 확인받는 거라니까 저한테. 이거를 보고 답안 정리. 암기 후 답안 검토는 안 보고 풀어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보고 풀어봤으면은 얘는 무엇을 놓치고 안 썼는지 교재를 보면서 셀프 체킹할 수가 있겠지. 공식을 써야 되는데 공식을 안 썼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내용 보완은 제가 검토한 거, 그렇죠? 학원에서 검토 받은 것을 내용이 됐든 습관이 됐든 어떠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의 암기 방식이 됐든 쓸데없는 거를 암기했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거죠. 원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답안 또는 잘 준비된 서브 노트 내용을 보험시험에 100% 똑같이 작성했다면 60에서 70점을 득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 획득 가능이라는 거 없어요. 채점위원도 알아요. 본인들도 토목시공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 아니야. 100점 만점인데 시험 시간이 100분으로 고정이 돼 있어. 그리고 써야 되는 페이지가 용어는 한 페이지, 서술은 한 페이지라고 고정이 돼 있어. 이런 고정된 것들을 가지고 100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채점위원들이 토목시공기사로 그분들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요 세 가지 사항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써도 80점 정도밖에 못 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석이 68점에서 70점 그 사이가 수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점 만점이라 보는 거죠. 80점에서. 그럼 여기서 잘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합격 최소 점수인 60점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지 100점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꾸 저기 두 번째 문장까지 봤을 때 뭐에 집중하고 있냐 그러면은 100점이라는 이 단어에 매우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무슨 시험이야? 60점 시험이야. 60점만 받으면 돼. 10년 공부해가지고 수석하면 뭐하냐고. 3개월 공부해서 60점으로 합격하면 그게 장땡이지. 자격증이 60점인지 68점인지 수석인지 나와요? 안 나오지. 응?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쓰면 60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61점으로 합격하나 60.2점으로 합격하나 똑같은 거예요. 상관이 없어. 근데 뭐야? 58점, 59점, 57점으로 계속 받는 거는 돼 안 돼? 안 되지. 저는 그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본인한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 영상을 꼭 5번
이상 다시 들으세요. 다시. 지금 질문하는 게 약간 어느 쪽에 가깝냐 그랬더니 이해를 잘 못하는, 오해를 잘하는, 착각을 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뇌의 소지자가 물어보는 경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른스럽지 못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본인은 합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왜 이거를 간과하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해, 착각 하시면 안 됩니다. 답안지 보겠습니다.